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저녁 6시 22분입니다. 김형석 교수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비방을 했다가 요사이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정철성 변호사가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요걸 잠시 소개하고 여기서 어떤 화두를 하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조금의 어드밴티지를 주어도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앞뒤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에게만큼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각으로 그의 인성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내 느낌일 뿐이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모 여배우와 스캔들이 있었던 것 같고 경악스러운 욕설에 대한 해명도 뭔가 변명 같다. 그리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성격인 듯도 싶다. 그런 하자들은 이 지사가 살아온 험난한 삶이 남긴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나.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환경에서 얻은 정신적 상처나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그 외의 결격 사유들은 뭘까? 우리 사회의 극빈 계층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자수성가한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의 어드밴티지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적. 이 지사가 살아온 험난한 삶이 남긴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경악스러운 욕설과 그에 대한 좀 납득할 수 없는 해명 뭐 이런 걸 합쳐서 정신적 상처나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화두를 제가 하나 던져보려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을 지휘하는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첩이나 정신 이상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구든 그 사람이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이 두 개의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즉 간첩이냐 아니냐 그리고 정신 이상자냐 아니냐입니다. 근데 이 두 검증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는 사상 검증에 속할 테니까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팀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동시에 정신감정은 보다 쉬울 겁니다. 왜 이 두 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예컨대 간첩이나 정신 이상자가 국민들을 속여서 저 간첩이 나는 민주투사라고 속이고 정신 이상자는 내가 좀 성격이 이런 것은 내가 그동안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좀 동정해달라는 식으로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정치를 하다가 불리해지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쓸데없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대가 뭐 어디든 괜히 해서는 안 될 무력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나면은 보통 국민들은 단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주변국의 어느 한 나라에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반격하는 척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인기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장난을 치는 거. 만약 간첩일 경우에는 아예 간첩일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뭐 뒤에서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첩이 할 수 있는 일이 간첩이 대통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하고 수사도 방해하고 하면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사례를 앞으로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트럼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정서적으로 불안한지 그건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달리겠지만은 트럼프가 작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보여준 행태는 보면은 이 정신 이상입니다. 그걸 미국 군내에서는 미국 합참의장 밀리 대장입니다. 밀리 대장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멘탈 디클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쇠약인데 우리말로 딱 바꾸면은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약 800만 표 차이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졌다. 전자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에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한 몇 달 동안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중에 올해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가게 하고 5명이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측근 중에 몇 명은 계엄령을 선포하세요. 경합주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거기서 재선거하도록 합시다. 이런 건의를 하는 상황을 쭉 지켜본 이 밀리 합참 의장이 이 트럼프가 전쟁을 할지도 모르겠다. 즉 중국을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놓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한 겁니다. 하나는 중국군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심해라. 지금 미국이 좀 소란스럽지만 민주주의가 원래 이런 것이다. 절대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공격하면 미리 알려주겠다. 이건 뭐 농담으로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부하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발사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일이 다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남한의 지금 종북 세력, 좌파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의 지지 기반이 어딥니까? 이걸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므로 그리고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과 맞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이므로 두 가지 부류는 절대 안 된다. 첫째는 간첩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상검증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 이상자여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예를 듭니다. 어느 대통령은 간첩이다. 어느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비판해도 그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대통령의 직위가 워낙 중대하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100% 보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이 고발을 또는 고소를 한다면은 그것은 무조건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를 남겼고 이게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정신병력에 관해서는 별도 판례가 나온 게 없지만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정신 상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것은 의사들이 만약 이런 제도가 내년 투표 전까지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상 검증팀, 간첩 검증팀, 또 정신 검증팀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자구책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첩 같은 자가 황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바로 18세기에 러시아에서 표토르 3세라는 자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 프러시아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는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고 7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은 프러시아 대 오스트리아의 대결인데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서 프러시아를 거의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표토르 3세가 황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프러시아를 존경하고 특히 프러시아의 당시 프리드리히 2세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갑자기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프러시아를 지금 코나로 몰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명령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프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프러시아가 우리의 동맹국이다. 적을 동맹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장교들에게 내가 존경하는 프러시아 군 제복으로 바꿔라. 훈련도 앞으로 프러시아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7년 전쟁이 막판에 가서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표토르 3세 때문에 항복 직전까지 몰렸던 프리드리히 2세가 살아납니다. 그걸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세계사를 바꾼 반역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장교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토르 3세는 하는 행동이 정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표토르 3세의 부인이 에카테리나, 나중에 에카테리나 배제가 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영명한 여자죠. 여자가 근위대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남편을 몰아내버립니다. 나중에 남편이 옥중에서 피살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황제가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에카테리나 2세로서 그 뒤에 30년 이상 집권하면서 러시아를 부강시켰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간첩 비슷한 자가 황제가 되니까 적과 동맹국을 바꿔버리고 결국 자기는 그런 빅을 맞았다. 대한민국 위태위태합니다. 간첩이나 정신병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망하든지 정화를 불러일으키든지 아니면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거듭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정신 감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